네, 안녕하십니까. 또 베트남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투자자분들, 또 저희 한국 투자 신탁운용의 이제 펀드, ETF 상품들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투자자 여러분한테 감사드리면서 매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지난주에 베트남 주식시장을 정리하고 또 이번 주에 베트남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의 그 베트남 현지법인 주식운용본부를 맡고 계시는 이준상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개장하고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뭐 출발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제가 쓱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주식시장도 뭐 한국 시장, 뭐 다른 국가 시장과 같이 조금 이제 강하게 좀 강보합 내지는 강세로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 베트남 주식시장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듣기로는 뉴스에서 베트남의 대통령이 교체가 된 것처럼 그런 뉴스도 한번 들었는데, 뭐 지난주 주식시장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뭐 대통령도 좋고요. 지난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뭐 가장 중요한 뭐 한 가지 토픽 정도를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화면을 좀 보면서 좀 간단하게 이해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난주에 베트남 증시는 주중 내내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네, 주간으로 한 1.4% 정도 하락하면서 2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뉴스와 루머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뉴스가 많다고 판단하지만 시장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음, 매도세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2월 경제 지표, 그리고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대만 펀드 관련 루머, 그리고 회사채 관련 규정, 일명 디그리 65라는 법령 65 수정안 등. 음, 하지만 가장 큰 이슈는 베트남 주석, 즉 대통령이 확정된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신임 주석의 이름은 보반 트럭이라고 이름이고요. 1970년생으로서 부모는 남부 출신이지만 음, 월남 전쟁 당시 때 북부로 피난을 하시면서 신임 주석은 북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음, 주석직 선출 전까지 공산당 사무국 서민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신임 주석은 현 서기장인 쫑 서기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진 부정부패 척결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장께서는 친중파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신임 주석도 친중파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직 내에서 조용하게 활동하던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 3월 2일 오전에 임시국회를 통해서 주석직이 확정된 이후에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확정된 발표 이후에 국회에서 선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주석직은 내정하고 경제 관련 부분에는 간섭을 하지 않고 있고요. 국방과 외교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한국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서기장 주석 막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정치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 서기장 하면 고르바초프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이게 그 서기장 주석 뭐 이게 어떻게 이게 위아래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일 베트남에서 높은 분, 그리고 또 지금 바뀌신 분 좀 다른 것 같은데, 요거 간단하게 우리 좀 이런 거 잘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한테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많이들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와 다르기 때문에 네, 부분에 대해서도 혼동이 있으신데,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네, 베트남은 이제 공산당 일당 체제입니다. 근데 네, 공산당이라고 해서 그냥 북한과 같이 이렇게 독재가 계속되는 세습되는 부분이 아니라, 네, 공산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계파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경쟁적인 부분은 유지된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네, 이런 모든 공산당을 다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서기장이라고 불립니다. 서기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름을 언급됐었던 미스터 쫑이라고 있는데, 쫑 네, 서기장이 가장 첫 음, 번째 1순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2순위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임 주석인, 음, 우리나라는 보통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음, 주석이 2등 정도 있고요. 음, 그리고 3등 정도를 굳이 뽑는다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국회의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선서를 하고 있는 이 강단 앞에 서 계신 분들이 다 공산당 국회의원들이고 네. 이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를 통해서 다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총괄하는 부분을 국회의장을 서열 3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뭐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이제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수상이나 우리나라로 국무총리 정도로 언급할 수 있는 친수상이 한 서열 4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쫑 서기장님 아직 그분은 이제 계속 서기장님이시고 그분이 넘버 원, 그리고 이제 넘버 투 되시는 이제 새로운 베트남 주석이 이번에 교체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서열 두 번째에 있는 분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 베트남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쓱 보셨던 분들은 이제 그거는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넘버 투가 바뀌신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저의 호기심 때문에 질문 드려봤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죠. 이번 주 뭐 출발은 베트남 증시도 좋아 보이는데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토픽, 그리고 이번 주는 조금 흐름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이런 소식들도 같이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가져볼 이슈는 회사채 관련 이슈의 수정안 발표입니다. 네. 지난주 3월 1일 수정안에 베트남 증시가 1.55% 정도 상승했는데요. 그 네. 배경에는 수정안이 지난주 총리 승인을 거쳐서 확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금요일인 3월 3일에는 수정안 발표가 연기될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시장이 1.24% 하락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일요일 저녁 때 정부는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뭐 간단하게 영어로 돼 있지만 좀 설명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법령은 뭐 디그리 65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보통 그냥 65 디그리 65 법령 65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65 수정안으로 발표된 거 아니라 법령 08 디그리 08로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재무부가 정부에 제안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채택되었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구두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가 사드론 규정에 대한 적용 기간들이 1년 정도 연장되었다는 점을 대부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기를 최대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세 번째는 만기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현금의 재산,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걸로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 2분기부터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키가 되기 때문에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베트남 증시가 약 1.5%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상승 마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향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채권 관련 수정안 발표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뭐 주요 부동산 건설 업체인 뭐 빈홈주뿐만 아니라 뭐 노바랜드, 팟사 등 그동안 회사채 발행 규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부동산 개발사들이 상한가 혹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사들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단은 무너졌다는 점에서 아주 가파른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는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차원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확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는데요. 음봉을 양봉으로 이제 감싸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그동안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큰 악재 하나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바로 어제죠. 어제 발표됐던 이제 수정 법안까지 따끈따끈하게 이제 전달을 해주셨고요.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베트남 주식시장의 지금 가장 큰 이 암초가 회사채 관련한 내용인데, 회사채 관련해서 조금 주식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뉴스가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고, 그게 오늘 오전 시장에, 지금 베트남 주식시장은 참고로 이제 점심시간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오후장이 개장이 되는데, 지금 오전장까지는 일요일 날의 훈풍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이번 한 주를 출발을 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뭐 지금으로선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본부장님? 뭐 기술적으로 뭐 저항대도 많고 네. 매물대도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이라서 네. 아래에서 뚫고 간다고 하기에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지만 네. 그래도 하방이 어느 정도 잡혀졌다는데 무게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지난주 증시 또 이번 주에 뭐 증시 전망 이렇게 간략하게 또 핵심만 이렇게 찝어서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뵙고 다음 주의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